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억의 소야곡,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제가 좀 연식이 됐죠. 저와 비슷한 또래 내지는 조금 젊으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팝송 이야기와 또 그 옛날 DJ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팝송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저는요, 글쎄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1960년대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하나 샀는데요. 첫 번에 들었던 음악이 팝송이 그 당시 뭐 우리 한국 노래로서는 뭐 배호 내지는 이미자 또 그 옛날에 그 찬란했던 트로트 가수들 김정군이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들긴 들었지만 전 조금 서구적으로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팝송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제가 또 방송반에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팝송이라고 그러면 그냥 수천 곡을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굉장히 애정을 갖고 깊이 했었는데 그 방송을 듣게 된 원인이 뭔가 하면은 제가 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또 쓰고 또 좀 정보를 캐기 위해서 들었는데 제일 먼저 팝송 들은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는요, VUNC, 유엔군 방송입니다. 미군 방송이 있었거든요. 600몇 사이클이었었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TBC가 600 몇 사이클인데 500 몇 사이클에 보면은, 오후 4시가 되면 유영욱의 The First Show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감히 뭐 새카만 아이가 중학생이 저 팝송을 듣는데 그것도 또 미군 방송을 들었어요. 왜? 저는 앞서갔거든요. 그러는데 유영옥의 The First Show를 들으면은 세상에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최고로 빨리 들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그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음반을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저기 당시만 해도 달러로 돈 주고 살 형편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방송국에서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지들이 뭐 붙여오고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백판이라고 있었어요. 그냥 그 베껴서 하는 그런 음반 제작 그걸 해가지고 틀고 뭐 그 저기 뭐 레코드가 튀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제일 처음에 들은 게 글쎄 그 미군 방송에서 들은 The First Show에서 House of the Rising Sun 아시죠? 해 뜨는 집. 참 기가 막혔어요. 그걸 들으니까 완전히 뭐 그냥 대중가요는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팝송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매력에 빠지게 됐는데요. 60년대 초에 TBC가 MBC가 방송이 시작이 됐잖아요. KBS도 물론 그 전에 방송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본격적인 방송은 1960년대 초에 1945년도에 미군에 이제 해방됐을 때 미군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그 미군 그 방송국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미군정 하에서 1947년에 KBS가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했죠. HLKA 제1방송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전에 1927년에 우리가 방송국을 개국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들어서 MBC, KBS MBC, DBS, TBC가 이제 라디오도 개국을 했어요. 근데 1960년대 초에 KBS에서 금주의 희망음악 이래가지고 주 한 회에 금주의 히트 퍼레이드라는 그 팝송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근데 전 그걸 잘 듣지 못했어요. 최세훈 아나운서가 저기 뭐 사회를 맡았고 최동욱 씨가 PD를 맡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만요. 예, 1961년에 MBC가 개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62년에
1963년에 동아방송하고 동양방송이 이제 개국을 했는데, 제일 먼저 MBC에서 팝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밤의 음악 편지. 1962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걸 누가 했느냐? 임국희 아나운서가 했습니다. 임국희. 당시 임국희 씨는요, 여성 사롱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양희은 씨하고 그 개그맨 서경석이 진행하는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196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거의 60년이 다 됐잖아요. 그 프로가. 그런데 임국희 아나운서가 했던 1962년 한밤의 음악 편지. 참 이건 당시 재수생, 아이고 깜짝 공부하는 학생들이 밤에 세우면서 그거 들으면서 수학 문제 기하 해석 골치 아픈 거 풀었었어요. 음악 들어가면서. 1963년도에 이제 동아방송이 개국을 했는데, 탑툰 쇼, 아까 얘기한 그 KBS에서 프로듀서를 하던 최동욱 씨가 탑툰 쇼를 했고 3시의 다이아를 했어요. 참 3시의 다이아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3시의 다이아를 아는 사람은 그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같이 좀 연식이 된 사람들은 아는데, 근데 사실은요, MBC에서도 3시의 다이아를 히트치니까 뮤직 테스트한 TBC고요. 64년에 이제 TBC가 개설을 했는데, MBC는 탑툰 퍼레이드, 탑툰 퍼레이드. 이종환입니다. 그 사람이 시작해 탑툰 퍼레이드. MBC는 탑툰 퍼레이드고요. TBC는 뮤직 텔스타. 피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피세영 씨는 사실은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그 피천득이라는 수필가 있어요. 나무라는 수필을 했는데 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왔던 거기도 하고 그래요. 그 피천득 씨 수필가의 아들이 피세영 씨인데, 피세영 씨가 그 캐나다에 살다 왔어 그러는지 하여튼 그걸 진행을 멋있게 했어요. 근데 피세영, 이종환, 최동욱 그 3거두 체제가 TBC, MBC, DBS, 동아방송 이렇게 세 군데서 그 팝송을 가지고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세 군데를 막 돌아가면서 다 들었어요. 왜? 팝송이라 그러면 환장을 했었어요. 그냥 당시에 유행하던 가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중에서 몇 명이 아십니까? 폴 앤카, 다이아나 크레이지 러브 불렀죠. 그 다음에 브라더스 포 그린필드. 이 사람들은 컨트리 웨스턴 곡이었고요. 베니킹, 이 사람 흑인인데 스탠 바이 미, 이건 또 흑인다운 음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그 정통 뭐 컨트리라고 할까요? 앤디 윌리엄스. 이 사람은 참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달콤하고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불렀는데, 문 리버 그거 불렀고요. 레이 찰스, 이 사람은 흑인인데 장님이에요. 그런데 목소리가 기가 막혔어요. Endless Love, I Can't Stop Loving You, 또 그런 거 불렀고요. 엘비스 프레슬리, 이 사람도 뭐 저는 솔직한 말로 엘비스 프레슬리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약간 느끼해요. 이 사람 하는데 너무 뭐랄까 초삭거리고 까분다고 그럴까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뭐 러브 미 텐더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그 소야곡 비슷했기 때문에. Falling in Love, Can't Help, 뭐 이 사람 노래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엘비스는 내가 별로, 이거 좀 수평적 방송을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거 위주로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브라이언 하일랜드도 있죠. 이 사람도 컨트리 웨스턴이에요. Seal with Kiss, 키스로 봉한 편지. 그 다음에 체비 체크, Let's Twist Again. 그 당시 60년대는요 트위스트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다음에 스키터 데이비스, The End of the World. 이 사람도 이제 컨트리 웨스턴이죠. 스키터 데이비스. 그 다음에 또 당시 영국의 가수들이 또 막 휩쓸던 시절이에요. 톰 존스, 비틀스, 또 누구죠? 그 사람. 그럼 생각이 금방 안 나네. 좌우지간, 최동욱, 피세영, 이종환, 이 사람들이 했던 이 팝송 프로그램은요, 당시 사실은 국내에서 가요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음질도 안 좋고, 또 그다음에 뽕짝의 그 매력이 그렇게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어요.
당시는 팝송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팝송이 대유행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960년대 개별 프로그램에 관한 저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공개방송 가보셨나요? 저는요, 당시 시민회관에 있었잖아요. 그때 1960, 그때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67, 8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룹 사운드 쇼라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그룹 사운드가 우리 또 유행했습니다. 외국에서 뭐 비틀즈니 뭐 이런 가수들이 히트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그룹 사운드가 꽤 유행했거든요. 당시 유명했던 그룹 사운드, 그건 이제 차차 이제 조사하고 난 다음에 다음 편에 얘기하고요. 그룹 사운드라 그러면 그 사이키데릭 사운드라고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조명이 그러니까 지금의 LED 조명 비슷한 건데 팍팍팍팍팍 불이 나는 듯한 그런 이 조명이에요. 굉장히 흥분시키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룹 사운드가 막 그 헤비 메탈을 비슷하게 당시 헤비 메탈 지금 들어보면 진짜 촌스럽긴 한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이고 전위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스펙타클하고 당시 이 그룹 사운드는요, 참 현장에서 이렇게 그 연주하면서 듣잖아요. 지금 우리 케이팝 가수들은 연주하는 팀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댄스 위주로도 칼댄스, 칼춤 위주로다가 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스타일인데 당시는 웬만하면 전부 다 라이브로 공연해가면서 했어요. 퍼스트 기타, 세컨 기타, 그 다음에 드럼, 그 다음에 그 전자 오르겐. 예? 이렇게 해서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보통 4명 내지 6명이 했었는데 당시에 그 그룹 사운드 음악도 DBS 동아방송에서 9시쯤 되면 밤 9시가 되면 밤에 그룹 사운드 이래가지고 라디오에서 한 30분 했어요. 그룹 사운드 음악만 들려줬었는데 대단히 인기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음악 프로라 그러면요 녹음할 줄은 녹음기도 없었는데 요만한 그 저기 뭐야 그 라디오에다가 9볼트짜리 배터리를 그 저 애기들 기저귀 묶는 그 노란 끈으로다 탁 묶어가지고 틀었는데 참, 그, 뭐, 지금까지 말하자면 스테레오도 아니고 음향도, 음질도 뭐,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그것만 들으면 그냥 모든 세상 풍파가 다 잊어지고, 또 힘든, 참, 시절도 다 넘겼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화가긴 하지만 음악에 참 조예가 깊어가지고 3시에 다이아리 공개 방송하는데 몇 군데 갔었어요. 당시 그 음악 감상 시리즈라고 있었거든요. 지금 YMCA 그 옆골목에 디시에네라고 있어요. 디시에네가 당시 그 불어인데 난 그 당시 들었는데 지금도 난 불어에 약해. 디시에네에서 이정환이가 거기서 DJ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15원을 내고 입장을 하면은요, 콜라 한 잔 줘요. 그렇게 해서 들었는데 몇 시간이고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그냥 가가지고 음악 감상을 하는데, 우리 집에 저 레코드는 없잖아요. 저기 뭐, 전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음악 듣는 게 참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 다음에 명동에는 클래식 음악만 들려주는 그런 좀 음악 감상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싱얼롱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싱얼롱. 싱얼롱이 뭔가 하면은요, 다 같이 합창하는 거예요. 서소문. 그러니까 지금 대한문 있죠. 덕수궁. 대한문에서 그 서소문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뭐 불과 한 1, 20m도 안 가서 지하에 다방이 있었는데 음악 다방에 거기도 15원을 내면은요 콜라 한 잔 주고 몇 시간씩 노래를 불러요. 그 전부 다 합창을 합니다. 그 저기 음반을 저기 뭐야 그 이 A4 용지에다가 그걸 프린트 지금처럼 뭐 복사한 것도 아니에요. 저기 뭐야 그 검은 뭐 콜타르 같은 것도 인쇄를 해가지고 냄새가 아주
안 좋아. 그걸 해서 이렇게 악보하고 가사하고 적어서 그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나눠줘요. 그러면은 거기서 배운 게 뭔가 하면 김세환의 목장길 따라 어쩌고저쩌고 그걸 하는데 스타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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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라 그거 같이 합창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즐겁고 그러니까 좀 신선한 새로운 음악 세계였고 그 당시 저로서는 새로운 것에 목말라 했었던 나이였고 그 당시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데 쏘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공부 못했죠. 뭐 똥통하게 생겼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팝송에 젖어가지고 맨 뒤에다가 학교 노트에다가 맨 뒤에다가 그냥 그 영어 원어도 잘 모르니까 한글 발음으로다가 적어가지고 당시 제가 이 저기 뭐야 그 팝송을 할 수 있었던 거 지금도 그 원어로다가 대충 하는데 발음 기호 저기 이 영문으로 쓴 게 아니라 한글로 써가지고 외웠던 거 크레이지 러브 저기 포렌카가 부른 거 그다음에 딜라일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또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그거를 팝송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저기 강변역 있잖아요. 저기 춘천 가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야전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좀 사는 애가 있어. 그걸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막 틀었는데 나는 거기서 라이브로다가 그 나오는 걸 갖다가 좀 친구들이 박수 치고 와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 영문으로 다 외울 수 있냐 그러니까 뭐 발음 기우고 뭐 발음이고 뭐 엉망진창이죠. 그래도 폼 재면서 그걸 노래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꿈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내 청춘에 빛나던 시절 아름다운 팝송 시대 참 라디오에서 DJ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참 귀 기울이던 시대 특히 최동욱 씨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팝송 세계를 아주 자세하게 잘 이야기해줘요. 뭐 빌보드지 미디 이러는데 빌보드지라는 잡지를 한 번도 못 구경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미군 부대에서 나온 빌보드지를 내가 오리지널 잡지를 내가 구경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빌보드지 뭐 말만 들었지 실제 만져보신 분 몇 사람이나 돼요? 없죠? 저는 1960년대에 빌보드지를 구해가지고 봤었어요. 컨트리 뮤직 잡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이프 잡지 아시는 분이 있나? 지금 우리가 직권대들은 좀 라이프라고 그러면 아는데 라이프 타임 뉴스윅 요즘엔 타임 뉴스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당시만 해도 그래도 저는 조금 앞서가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빌보드지도 보고 그 다음에 라이프지도 보고 그 다음에 컨트리 웨스턴 잡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구해서 보고 그랬어요. 똑똑하다고요? 똑똑합니다. 여러분 추억의 소야고 오늘은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1960년대 팝송 프로그램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에는 영국의 팝 가수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그때 그 시절 이야기 팝송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쪽인가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